사람은 결국 혼자다. 의지할 곳은 자기 자신뿐이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통해 깨달은 진리다. 40세에 강진으로 유배를 떠날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 절망적인 순간에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의지처는 외부가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다는 것을. 젊은 시절 우리는 늘 무리에 섞여 산다. 친구와 동료, 가족과 자식에게 기대며 하루하루를 버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는 점점 깊어지고 관계는 무거운 짐이 된다. 그때서야 깨닫는다. 진정한 평안은 혼자일 때 온다는 것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의존적인 존재다. 부모의 품에서 자라고 선생님께 배우고 친구와 어울리며 살아간다. 어릴 때는 부모가 우리를 지켜주고 나이 들어서는 자식이 곁에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내 인생의 무게를 대신 져줄 수는 없다. 행복도 불행도 결국 내가 감당할 몫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마음속 깊은 외로움까지는 달래주지 못한다. 내 고민을 완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길을 간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결국 홀로 걸어야 할 길이 있다. 그는 평생을 통해 이 진리를 체득했다. 젊은 시절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쌌다. 하지만 권력을 잃자 모든 사람이 떠나갔다. 이것이 현실이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가까이 온다. 당신이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만 관심을 보인다. 그런 조건들이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사라진다. 그러니 나이를 먹을수록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야 한다. 내 삶을 굳건히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은 오직 나 자신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행동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의 원천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서 있기 때문이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도 뿌리가 깊으면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자립이란 단순히 경제적 독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신적 독립, 감정적 독립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자신을 인정하는 것, 다른 사람의 사랑이 없어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내적 독립을 이룬 사람만이 진정한 어른이라 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의지할 사람은 줄어든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친구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자식들은 독립해 나간다. 이때 다른 사람에게 기대던 사람은 절망하지만 자기 자신을 믿던 사람은 오히려 자유로워진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남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고독을 병처럼 여긴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침묵이 어색하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SNS에 매달리고 소음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이런 생활은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처음엔 외롭다. 특히 평생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살던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 고독은 곧 책임으로 변한다. 내가 나를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 내 길을 내가 걸어야 한다는 책임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오랜 세월을 홀로 보내며 이렇게 기록했다. 홀로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이 어디에 기댔는지를 알았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내 마음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것이 고독의 진정한 선물이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상대방에게 맞춰야 한다.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고 상대방과 대화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은 사라진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르다.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때 비로소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고독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이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혼자 보낸 18년을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로 여겼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불멸의 작품들을 완성했다. 만약 그가 서울에서 관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렸다면 이런 작품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고독은 창조의 근원이다. 모든 위대한 사상과 예술은 고독한 시간에서 태어난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정작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놓치기 쉽다. 하지만 고독한 시간에는 그 미세한 목소리까지도 선명하게 들린다. 또한 고독은 치유의 시간이기도 하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들, 세상살이에서 쌓인 피로들이 고독한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치유된다. 마치 상처난 동물이 조용한 곳에 숨어 상처를 핥는 것처럼 인간도 고독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독은 적이 아니라 친구다. 고독과 친해질수록 자기 자신과도 친해진다. 자기 자신과 친한 사람은 어디서든 편안하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인간관계는 복잡하다. 좋은 관계도 있고 나쁜 관계도 있다. 하지만 어떤 관계든 지나치면 독이 된다. 좋은 인연이라도 집착하면 서로를 옭아매고 나쁜 인연에 매달리면 서로를 해친다. 사람 사이의 원망과 집착은 덩굴과 같다.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나무까지 휘감아 죽인다. 미움도 집착이고 사랑도 때로는 족쇄가 된다. 그러니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라.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료들이 등을 돌렸고 제자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거리를 두었다. 처음에는 분노하고 원망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그들을 원망하는 것도 또 다른 집착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모든 원망을 놓아버렸다. 그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나를 돕지 않는 것이 그들의 선택이라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자 오히려 평안이 찾아왔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려라. 기대가 있으면 실망이 따르고 실망이 쌓이면 원망이 된다. 원망이 깊어지면 증오가 되고 증오는 결국 자신을 해친다. 이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애초에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는 즐겁게 하라. 하지만 그 즐거움에 집착하지는 마라.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떠나라. 만남과 이별은 자연의 이치다. 봄에 꽃이 피는 것도 자연스럽고 가을에 잎이 떨어지는 것도 자연스럽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진리가 절실해진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사정이 달라진다. 건강 상태도 경제 상황도 관심사도 모두 달라진다. 억지로 예전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서로에게 부담만 된다. 내 평안은 남에게 매달리는 데 있지 않고 나 스스로를 다스리는 데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된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길이 있다. 그 길을 방해하지도 말고 따라가려 하지도 마라. 각자의 길을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된다. 이것이 성숙한 인간관계의 모습이다.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면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집착하지 않으니까 상대방도 편안해하고 기대하지 않으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다.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만나는 관계가 진짜 관계다. 남에게 예속되는 삶은 결국 노예의 삶이다. 돈과 권력, 자식의 인정, 세상의 평판에 매여 살면 결국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 살다 보면 정작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된다. 정약용은 관직에서 쫓겨나 홀로 유배지에 있을 때 비로소 깨달았다. 벼슬도 명예도 다 떠나보내고 나니 내가 나로 서 있었다. 모든 외적인 것들을 잃고 나서야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었다. 젊은 시절 정약용은 출세를 꿈꿨다.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관직에 올라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다. 그런 꿈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출세를 위해 아첨하고 돈을 위해 양심을 팔고 인정받기 위해 거짓된 모습을 보이다 보면 어느새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된다. 거울을 봐도 낯선 사람의 얼굴만 보일 뿐이다. 이런 삶은 성공한 것 같아도 실패한 삶이다. 자유는 외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얽힌 끈을 끊을 때 주어진다.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로워져야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남들이 성공이라고 정의하는 것에 매달리지 마라. 남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지 마라. 내게 맞는 성공의 기준을 만들어라. 내게 맞는 행복의 정의를 세워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었다면 그것이 성공이다. 어제보다 평안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이 행복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았다. 관직에 복귀하는 대신 학문에 전념했다. 권력을 되찾으려 하지 않고 백성을 위한 개혁안을 연구했다. 세상의 인정을 바라지 않고 후대를 위한 저작에 몰두했다. 이것이 그만의 길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기만의 길이 더욱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남들과 같은 길을 가도 상관없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각자의 개성과 특성이 뚜렷해진다. 그때는 남의 길이 아니라 자기만의 길을 가야 한다. 자기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기적으로 산다는 뜻이 아니다.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살되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재능과 관심사를 파악해서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 무언가에 몰두하는 것이다. 홀로 걷는 길은 처음에는 외롭고 쓸쓸하다. 아무도 격려해주지 않고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다. 때로는 길을 잃은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하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비로소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소음이 있다. 상대방의 목소리, 주변의 소음, 사회의 요구들이 끊임없이 들려온다. 그 소음들 때문에 정작 중요한 내 마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마치 시끄러운 도시에서 새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처럼. 하지만 혼자 있으면 모든 소음이 사라진다. 그때 비로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목소리가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려준다. 정약용은 유배지의 적막한 밤에 달을 보며 이렇게 읊었다. 달빛은 홀로 비추지만 그 고요 속에서 세상을 다 품는다. 홀로 있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누구를 흉내내지도 않고 누구와 비교하지도 않고 오직 나의 길을 걸을 때 그제야 참된 평안이 찾아온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남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혼자 사는 것이 이기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도울 수 있다. 자신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는가? 정약용은 혼자 있으면서도 결코 이기적으로 살지 않았다. 오히려 백성들을 위한 개혁안을 연구하고 후학들을 위한 교육서를 집필했다. 자기만의 시간을 갖되 그 시간을 더 큰 선을 위해 활용한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 혼자 있는 시간과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균형,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과 남을 배려하는 것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하지만 그 균형의 중심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혼자 있으면 온갖 생각들이 떠올라 불안해지고 자신의 부족함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 괴롭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쁘게 살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오락에 빠져 산다. 하지만 이런 회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은 처음에는 고통스럽다. 그동안 외면해왔던 자신의 그림자와 대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패의 기억들, 후회스러운 선택들, 상처받은 마음들이 모두 떠오른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진짜 성숙할 수 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신의 과거를 처절하게 돌아봤다. 젊은 시절의 교만함, 출세욕, 허영심들을 하나씩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였다. 나도 인간이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내 모습이었다. 자기 수용이 이루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자신에게 관대해지면 남에게도 관대해진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 남의 약함도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자신과 평화를 맺으면 세상과도 평화를 맺을 수 있다. 고독한 시간은 또한 창조의 시간이기도 하다. 정약용의 대표작들은 모두 유배 기간에 나왔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깊이 사고하고 연구할 수 있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창조는 고독한 시간에서 나온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라. 스마트폰도 끄고 음악도 끄고 완전히 고요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라.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라.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자기 성장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의존적이다. 부모에게 의존해서 자라고 사회에 의존해서 살아간다. 이런 의존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의존적으로 살면 문제가 된다. 많은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의존해서 산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자식들에게 기댄다. 하지만 이런 의존은 자식들에게도 본인에게도 부담이 된다. 자식들은 부모의 요구에 시달리고 부모는 자식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 정약용은 다르게 살았다. 유배지에서도 자립적으로 살았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해결했다. 감정적으로도 독립적이었다. 외로워도 자식들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힘들어도 혼자 버텼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도 마음도 약해진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자립적이어야 한다.
의존하면 할수록 더욱 의존적이 되고 결국 자기 자신을 잃게 된다. 자립이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한다는 뜻이 아니다.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도움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시적인 도움은 받되 근본적으로는 스스로 서야 한다. 경제적 자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자립이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다. 이런 정신적 자립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의존에서 벗어나면 관계도 더 건강해진다. 의존적인 관계는 일방적이지만 자립적인 관계는 상호적이다. 서로 필요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좋아서 만나는 관계가 된다. 이런 관계가 진정한 관계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복잡해진다. 관계도 복잡하고 생각도 복잡하고 감정도 복잡하다. 하지만 이런 복잡함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복잡할수록 피곤하고 스트레스만 쌓인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극도로 단순한 생활을 했다. 새벽에 일어나 산책하고 오전에는 독서하고 오후에는 저술하고 저녁에는 명상했다.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생활이었지만 그 속에서 깊은 평안을 찾았다. 단순함의 힘은 집중력이다. 여러 가지 일에 신경 쓰다 보면 어느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에 집중하면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다. 정약용이 목민심서 같은 대작을 쓸 수 있었던 것도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학문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도 단순하게 만들어라.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마라. 진짜 소중한 사람 몇 명과만 깊은 관계를 맺어라.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100명의 얕은 인맥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낫다. 소유물도 단순하게 정리하라.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줄어든다. 옷도 몇 벌이면 충분하고 책도 정말 좋은 것 몇 권이면 된다. 물건이 많을수록 관리하기도 힘들고 마음도 복잡해진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라. 생각도 단순하게 만들어라. 복잡한 철학이나 이론에 매달리지 마라. 인생의 진리는 의외로 단순하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성실히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된다. 이것만 지켜도 충분히 좋은 삶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복잡함은 혼란을 낳고 단순함은 명료함을 낳는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해시태그 9장.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를 살아라. 나이가 들면 과거에 사로잡히기 쉽다. 젊은 시절의 영광을 그리워하고 실패와 후회를 반복해서 떠올린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도 커진다. 건강 걱정, 경제 걱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이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이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이다.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에만 매달려 있으면 정작 소중한 지금을 놓치게 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진리를 깨달았다. 처음에는 과거의 권력과 명예를 그리워했고 언젠가 복권될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현재에 집중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 지금 느낄 수 있는 감정에 온전히 몰입했다. 그 결과 유배 생활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었다. 과거의 후회를 반복해서 되새기지 마라.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다.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대신 그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줄여라.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현재의 행복을 빼앗을 뿐이다. 할 수 있는 준비는 하되 통제할 수 없는 일까지 걱정하지는 마라.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방법은 간단하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 밥을 먹을 때는 맛을 음미하고, 산책할 때는 바람을 느끼고, 사람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라.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삶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아진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자신의 몸도 예전 같지 않다. 죽음이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온 현실로 느껴진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죽음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무지가 무서운 것이다. 죽음이 무엇인지, 죽은 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한다. 정약용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고 죽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잎이 지는 것처럼 사람도 때가 되면 떠나는 것이다. 이런 담담한 수용이 그를 평안하게 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삶에 감사하라.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만났던 사람들, 경험했던 일들에 고마워하라. 완벽하지 않았어도, 후회가 있어도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인생이었다. 죽음 준비는 단순히 유언장을 쓰거나 장례식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 미련을 정리하고 원망을 놓아버리고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라. 이런 정신적 정리가 이루어져야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을 수 있다. 정약용은 죽기 전 자녀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슬퍼하지 마라. 나는 할 일을 다 했고 가야 할 때가 되었다. 너희도 각자의 길을 충실히 걸어라. 이런 태도가 진정한 죽음 준비다. 죽음을 의식하며 살면 오히려 삶이 더욱 소중해진다. 하루하루가 선물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인연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은혜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제시한다. 이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점차 혼자 사는 지혜를 체득하라. 1. 매일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라. 하루에 최소 1시간은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라. 스마트폰도 끄고 TV도 끄고 완전한 고요 속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라.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점차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2. 의존성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라. 갑자기 모든 의존을 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조금씩 자립적으로 변해가라. 작은 결정부터 스스로 내리고 작은 문제부터 스스로 해결하라. 이런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도 늘어난다. 3.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마라.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진정 소중한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유지하라.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4. 소유물을 단순화하라.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처분하라. 물건이 적을수록 관리가 쉽고 마음도 가벼워진다. 5.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개발하라.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져라.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등 무엇이든 좋다. 이런 취미가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다. 6. 자기 대화를 연습하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연습을 하라. 오늘 나는 어떤 하루를 보냈는가? 지금 내 마음 상태는 어떤가? 내일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런 대화를 통해 자기 이해를 깊게 하라. 7. 과거와 미래에 매달리지 마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이 떠오르면
현재로 주의를 돌려라.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호흡에 집중하거나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8. 감사일기를 써라.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을 기록하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다. 맛있게 먹은 식사, 따뜻한 햇살, 친절한 사람과의 만남 등 감사할 거리는 항상 있다. 9. 명상이나 성찰 시간을 가져라. 종교가 있다면 기도 시간을, 없다면 명상 시간을 가져라. 마음을 비우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시간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10. 죽음을 준비하라. 유언장을 작성하고 장례식에 대한 계획도 세워라. 또한 용서와 화해도 실천하라.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이었다. 사람은 결국 혼자다. 그 고독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나이 들수록 혼자 살아라. 그 고독은 당신을 해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사람에 매이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혼자 서라. 그 길 위에서 비로소 진짜 평안과 지혜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혼자 산다는 것은 사람들과 단절하며 사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의존하지 않되 배려할 줄 알고 집착하지 않되 사랑할 줄 아는 것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혼자 살면서도 결코 이기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백성들을 위한 개혁안을 연구하고 후학들을 위한 교육서를 집필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법이다. 혼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용기 있는 일이다. 남에게 기대는 것이 더 쉽고 편하다. 하지만 그런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다. 자기 다리로 서고 자기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된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다. 경험은 쌓이고 지혜는 깊어진다. 이런 성숙은 혼자 있는 시간에서 나온다. 고요한 시간에 자기 자신과 대화하면서 삶의 의미를 깨달아간다. 정약용의 마지막 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홀로 서서 바람을 맞으니 세상 모든 것이 다 부질없구나. 하지만 이 고독한 마음만은 천지와 함께 영원하리라. 이것이 혼자 사는 사람의 마음이다. 외롭지만 당당하고 쓸쓸하지만 평안하다. 당신도 이제 혼자 설 준비를 하라. 처음에는 어렵고 두려울 것이다. 하지만 점차 그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남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되는 해방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혼자 서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하라. 작은 것부터 스스로 결정하고 작은 문제부터 스스로 해결하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스스로 내려라. 이런 경험이 쌓이면 혼자 서는 능력도 늘어난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운 일만은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남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의존적인 관계가 아닌 진정한 우정을 맺을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살아라. 그것이 정약용이 후세에 전하는 가장 큰 지혜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품어라. 그 고독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고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나요? 다산 정약용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 정약용의 삶의 지혜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정약용의 인생 철학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함께 탐구해 나가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더 깊은 삶의 통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의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